용감해야 살 수 있는 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역에서 돼지소 팔고 있는 김우영이라고 합니다. 시청역? 네네네. 시장님하고 친해요? 시장님하고는 만나뵀죠. 저희 영상에도 나와주셨었는데. 아, 그렇죠. 그럼 이 차는 어떤 차죠? 이 차는 좋은 차다. 모델명? XM입니다. 와, 벤츠에 지바겐이 있다면 BMW는 XM. 와, 그게 근데 무슨 의미죠? 비교할 수 없는 차다. 독보적인 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 사실 X 시리즈 중에 M은 X5M도 있고 네. X3M도 있는데 이 숫자가 없는 M은 지금 현존으로는 이 차가 유일합니다. 네, 유일합니다. 사이즈 대비, 출력 대비, 디자인 대비 비교할 차가 없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고마력 차라는 것도 또 장점일 수도 있고요. 야, 어떡하죠? 근데 이 차 감가가 심하더라고요. 네, 한숨이 나오네요. 네. 출고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미 4천만 원 가까운 감가를 맞은 와. 안타까운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용감해야 살 수 있는 차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우리 차주님의 전차는 RS 이트론 GT 그치, 신차가 얼마였죠? 2억 800입니다. 얼마에 파셨죠? 1억 1천에 팔았습니다. 1년 타고. 1년 4개월 만에 9천만 원이 감가된 진짜 유례가 없는 차라고 전 와.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목이 없어요? 그러게요. 눈에만 예뻐 보이면 다들 예뻐 보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사업은 잘하시면서. 사업으로 번 돈 다 차에 들어가 버리는. 네네. XM 얼마나 특별한 차인지 시동 한번 걸어 주십시오. 네. 야, 방금 이 차가 특별한 이유가 설명이 됐습니다. 배기음 하나만으로도 많은 게 설명할 수 있는 이 차를 왜 샀는가에 대한 그 많은 배기음 나오기 전에 어떤 소리가 나왔죠? 우주선을 탄 8기통. 설명. 와, 엄청난 거예요. 그쵸. 네, M 중에 유일하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네, 그쵸. 유일하죠. 현재.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특별한 거예요. 네네네. 정숙하고 내가 화가 날 때는 언제든지 이 8기통 S68 엔진의 울부짖는 소리를 낼 수 있고, 그렇죠. 시내에선 조용하게 전기 모드로만 갈 수 있고, 그렇죠. 연비 아끼고, 그렇죠. 대신 주차하기 힘들고, 그렇죠. 감가 심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2억 2천짜리 XM 출발하시죠. 네. 이랬던 얼굴이 살찌면 이렇게 됩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자. 할인 방법은 댓글을 확인하세요. 차주님이 사실 이 차의 이 승차감 때문에 할 말이 많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터널이 나와버렸네요. 네, 발기통 한번. 와. 와. 고속의 속도에도 코너링을 한 걸 보시면은 네. 전혀 롤이 없거든요. 네, SUV가 이렇게 롤이 없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승차감을 포기한 만큼 성능에 초점이 잡혀져 있다, 이 차는. 네, 거의 스포츠 세단이랑 차이가 없다고 느낄 정도로 진입 각도나 진입 속도 등을 높게 설정을 해도 이 안티롤바나 디퍼런셜이 다 잡아줍니다. 와, 어떡하지? 차주님 운전 잘해요? 아니요. 이런 사람일수록 이런 차를 타야 사고가 안 난다라는 게 제 철학입니다. 요 설명이 이 차의 모든 걸 그냥 말해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방금 하여튼 롤도 롤이고 배기음도 배기음이었는데 네. 저는 진짜 이 2.7톤 네. 저희가 타서 지금 2.9톤이 넘어요. 네네. 이 차가 어떻게 이 초반 이 리스폰스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저도 신기하지만 아마 전기 모터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전기 모터가 계속해서 엔진 출력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개입을 네. 해서 올려다 주다 보니까 터보렉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전기차 같은 느낌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얘 이제 모터 출력만 자그마치 197마력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반떼 한 대가 전기 모터만 들어가 있다. 합사는 이제 653마력이고 네네네. 하지만 이 승차가 솔직하게 일단은 차가 스포츠성이 강한 만큼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단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요? 요철 구간을 지날 때나 특히 과속 반치턱의 경우에는 30km에서 35km 정도만 돼도 차가 덜컹 하고 가라앉는 느낌이 들거든요. 떨어질 때? 네, 떨어질 때요. 요철 구간에서도 바닥 자체에 이 흔들림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좀 일상 주행에서는 단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도 BMW에서 시승차 받아가지고 저도 좀 타봤거든요. 네네네. 요철 구간에서도 충격을 잘 걸러줘가지고 전 솔직히 좀 놀랬거든요. 오. 근데 사실 저는 잠깐 타본 거고 몇 시간. 네네네. 차주님은 이걸 지금 6개월 이상 타본 거기 때문에 그쵸, 그쵸. 솔직히 뭐 차주님의 말이 좀 더 신뢰가 가긴 하지만 네. 어쨌든 차주님은 이렇게 승차감이 좀 많이 딱딱하다. 네네네, 맞습니다. 어. 일반 노면에서는 승차감이 불편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차 크기가 네. 이제 그냥 X7이라고 보면 돼요. 그쵸. X7 프레임으로 조금 개량을 해서 이 차를 만들었고, 뭐 전장, 휠베이스, 폭 거의 다 비슷하고 전고만 이 차가 X7보다 8cm 정도 낮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정말 큰 차예요. 네. 주차하실 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옛날 오래된 주차장의 광폭 기준이 네. 제가 알기로 2m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 차는 2m가 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주차선 안에 해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제네시스처럼 리모컨으로 앞뒤로 움직일 수 있냐, 그런 기능도 따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6GT 했을 땐 그 기능이 있었는데? 네, 6GT10은 있었는데 네. 이 XM은 그 기능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야, BMW! 아, 니네 일 제대로 안 할래? 그니까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6GT 몇 년 전에 나온 건데. 그니까 말이에요. 그거는 넣어주고 여기서 그걸 빼냐. 그리고 얘는 또 풀하 모델이라 네네. 29.5kWh가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차주님은 9월 초에 출고 받으셔가지고 네.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나셨는데 네네. 이 전기 모드로만 어느 정도 가요? 여름에는 90에서 100km 정도는 거뜬히 가지만 겨울에는 70km 정도가 최대 한계인 것 같더라고요. 얘네가 발표한 거는 62km 간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그건 이제 한국환경부 인증이고요. 전기차를 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환경부가 네. 주행거리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아, 그럼 환경부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거짓 정보를 유포한 거잖아요. 아, 해주세요. 전 차주가 아니어서 이런 말 못해요.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그래도 좀 비교할 수 있게는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건 문제 있다. 그것도 너무 짧게 하는 거는 네. 뭐 소비자 입장보다는 아마 제조사에서 되게 억울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아, 제조사 편이에요? 그것도 아닌데. 근데 많이 가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이렇게 배터리 많이 들어간 차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존하는 차 중에는. 평생 출퇴근만 하신다면 엔진 쓸 일이 없는 차예요, 사실. 아, 이런 차 타고 평생 출퇴근만 해야 됩니까? 사실 미친 거죠. 아,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연비 얘기 좀 해주세요. 8기통이라는 거대 출력 엔진이 있는 만큼 네. 가솔린을 사용했을 때 연비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허나 네. 8기통인 거를 알고서 연비를 생각을 한다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6에서 7km 정도 나옵니다. 시내 주행인가요? 아니면 고속인가요? 시내 주행입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하지만 그 전기 배터리가 좀 크다 보니까 네. 그만큼 연료통 공간을 잡아먹어서 네. 총 주행거리는 조금 짧은 문제가 있어요. 어느 정도가요? 총 주행거리를 기름 가득, 네. 그다음에 전기 가득이라고 했을 때 530k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반 그냥 전기차 수준인데요? 또 전기차보다는 그래도 100km 정도는 더 가지 않나. IX 같은 경우에는 500km 거의 가까이 가요. 하지만 전기차가 따라올 수 없는 그 감성, 8기통? 예, V8이라는 감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풀하 모델 차주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네네. 배터리가 방전이 됐을 때 네네. 엔진 모드가 좀 아쉽다. 아. 다들 그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시는데 네네. 이 차는 어떤가요? 엔진만으로 가게 됐을 땐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들의 경우에는 전기 모터가 장거리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연비를 줄여주는 효과들이 중점적으로 있는 게 사실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출력에 보조를 해주는 능력이 가장 중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차예요.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보통 이런 대배기랑 터보차들은 풀악셀을 밟았을 때 터보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차들인데 그 초반 터보렉 구간을 전기 모터로 떼어줌으로써 전기차처럼 초반부터 가속이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차 진짜 빠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근데 전기 모드에 출력 도움이 없다면 출력도 좀 시원찮고 네. 그다음 터보렉도 많이 있고 그래서 조금 2억이라는 가격대에 맞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 차의 또 장점은 2열 공간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얘가 이제 X7의 이제 프레임인데 네. 걔 같은 경우에는 3열까지 있거든요. 그쵸, 보통 7인승으로 나오죠. 네, 근데 얘는 그 같은 차대로 2열까지만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만큼 2열이 여유롭고 시트가 어마어마하게 편하고 정고가 좀 낮을 줄 알았는데 제가 181인데도 정고가 굉장히 여유롭고 네네네.
그게 이제 장점이 아닌가. 또 시트가 모든 차들을 타보진 않았지만 네. 현존하는 SUV들 시트 중에서는 최상급의 시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조건 푹신한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 차가 단단한 만큼 네. 그 푹신함이 단단함을 걸러준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네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경쟁 차량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보통 이 차의 경쟁 차종을 말씀하실 때 네.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우루스를 말씀을 하세요. 아, 걔는 비싸잖아요. 네, 근데 우루스는 사실상 1억 이상 차이가 나는 차니까 보니까 네. 그거를 같은 경쟁선상에 놓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카이엔 터보도 말씀하시는데 네. 걔도 훨씬 비싸요. 카이엔 터보도 7천만 원 이상 비싼 걸로 알고 걔도 옵션 넣으면 1억 이상 비쌉니다. 그니까요. X5M, 네. S7M 50i인가? 네네, 50i. 걔는 이제 같은 8기통의 프라는 아니지만 출력 비슷하고 가격은 비슷하더라고요. 네네네. 하지만 또 5, 6를 또 이 차에 비비면 안 되죠? 그렇죠. 왜 안 되죠? 이 차는 숫자가 없는 순수 M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거를 잡다 보니까 애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저는 이 차는 네. 목적성이 확실한 차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어떤 목적이요? 일단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네. 즉 연비와 감성을 동시에 잡겠다. 여유 있는 분들은 차를 나눠서 타시지 않습니까? 네네. 스포츠형 세단한데 가족용 카니발한데 이런 식으로. 네네. 이 차는 차 두 대 하기 귀찮다, 관리하기 어렵다 네. 하시는 분들에게 감성과 연비를 둘 다 잡을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거대한 공간감이에요. 다양한 목적을 이루고 싶어하는 분들께 네. 오히려 저는 확실한 지향점을 보여주는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이 차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네. ZF 자동 8단 미션을 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자동 미션에 같은 경우에 좀 이게 차가 저속 구간에서는 뭐 울컥울컥거릴 때가 있다든지 혹은 고속 구간에서는 변속이 좀 달라서 계속 높은 소리의 배기음을 유지한다든지 문제점이 있는데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전기 모드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 모드에서 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얘가. 그래서 엔진을 개입시킬 타이밍에도 네. 엔진이 부드럽게 들어와요. 진짜 이 차의 배기음이 아니라면 네. 이게 지금 전기 모든지 가솔린 모든지 알지 못할 정도로 정말 전환이 부드러워요. 근데 이 방향제가 왜 3개나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 차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방향이 안 돼요. 내부의 냄새가 네. 그대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은 오래된 디젤 엔진 트럭들 옆에 있으면 매연 냄새가 약간 나잖아요. 네네네. 그 냄새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창문을 다 닫고 네. 내기순환으로 해놔도 내기순환으로 해놔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향제를 3개나 그렇죠. 예를 들면 쓰레기장이나 혹은 매연이 많이 나는 차나 네. 이런 데 지나갈 때는 외부 냄새가 그대로 냄새가 나서 방향제로 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비슷한 단점들도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 새로운 신형차들에 있어서 BMW에게 디지털 키 플러스라는 예전에도 물론 있었어요. 네. 디지털 키라는 기능으로 해서 차 문에 핸드폰을 대면은 차키 역할을 해주는. 네. 근데 이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 세상에. 근데 이번에 나온 디지털 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차키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차에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차가 자동으로 열리고. SM6 막 그런 차 있는 거? 그렇죠. 이 차는 주머니에 핸드폰만 들고 있어도 네. 시동 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방금 단점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왜 장점을 얘기하세요? 이게 단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BMW인데 문제는 자꾸 차와 핸드폰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통신. 네네네. 즉, 이 차 키를 핸드폰으로 의지해서 차 키를 안 들고 다니는 상황이라면 연결이 끊어졌을 때 차문이 안 열립니다. 시동도 안 걸리고요. 그럼 신뢰가 안 가겠네, 이 기능.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은 초창기에 네. 일부러 열쇠를 갖고 다녔었어요. 지금은요? 핸드폰을 댔을 때 열리는 기능은 작동을 해서 네. 그냥 그 기능으로 열고 닫는. 네, 그렇게만 사용을 하고 있고 연결이 끊어졌을 시에는 그렇게는 되고 네, 그렇게는 되는데 네, 디지털키 플러스 기능은 지금 안 되더라고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지금 벌써 차를 산 지 6개월인데요. 네. 절반 정도는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네. BMW 서비스 센터뿐만이 아니라 네. 삼성 갤럭시 서비스 센터까지 가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모두들 예상하시겠지만 서로 너가 문제다. 물론 친절은 했습니다. 허나 네. 친절하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차가 한두 푼도 아니고 2억짜리 차인데. 할인 받으셨잖아요.
예, 그거는 이 할인 받아서 2억 밑으로 사신 걸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큰 돈이다. 아 그럼요. 나 같아도 화가 날 문제네요. 네네, 맞습니다. 단점 얘기를 맛있게 해주시네. 감정이 이입되다 보니까 네. 저의 찐텐이 나와서 더 맛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요리사거든요. 아 요리 아 요리사세요? 네, 요리사의 좋네, 진심으로. 아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담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들을 운행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네네. 전기 충전구가 선기에도 각각 제각각 다르고 충전하는 기계 위치도 조금 다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구가 여러 개 있거나 혹은 뒤쪽에 아예 있다면 충전 편의성이 좀 올라가는 것들을 체감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차 앞에 운전지 쪽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 기계를 차에 맞추기보다는 충전 기계에 차가 맞춰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불확실한 상황이 또 있다 보니까, 왜냐면 저희가 항상 평생을 집과 회사만 출퇴근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는데 그런 와중에 배터리가 다 나갔다. 그 주차를 딱 했는데 충전기도 있고, 근데 충전하려고 하는데 충전이 안 돼요. 그럼 이게 주차 다시 하려면 짜증나거든요. 차가 작은 것도 아니고 전폭이 2m짜리인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욕을 다시려고 준비 중이신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충전구 위치에 따라서 세웠는데 네. 왼쪽 것만 되고 오른쪽 건 안 되고 뭐 그런 네네네.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제네시스처럼 앞에 있는 것보다 이게 나아요. 그거는 공감합니다. 네, 제네시스는 앞에 그릴에 있어서 무조건 전면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네시스도 사실 큰 차거든요. 네네네, 폭도 맞습니다. 그렇고 전장도 그렇고 그런 차를 전면 주차한다는 거. 게다가 제가 타고 있는 거는 어라운드 뷰 옵션도 저희가 못 넣었어요. 그걸 모르고 네네네. 네, 어라운드를 그렇게 필요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앉는 바람에 네. 전면 주차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불편하죠. 그래서 제네시스보다 이런 차 충전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너무 투정 부리지 마라. 찡찡대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네시스처럼 앞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장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트렁크 활용. 아, 주차를 앞으로 하니까 충전을 꽂아 놓고 트렁크를 여는 게 언제든지 너무 자유로워요. 마트나 이런 곳에서도 좀 편리하겠네요. 나도 모르게 이게 장점으로 어느 순간 내가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 보통 이런 차 무조건 후면 주차하면은 마트에서 장 보고 짐 실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차를 빼서 실어야 합니다. 네, 제네시스 라이넘은 무조건 전면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 주차할 때는 짜증나지만 마트 같은 데 가서는 조금 유리하더라.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입을 해서 네. 연기해가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단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ID 8.5 버전으로 나왔는데 이 버전이 에어컨 온도를 설정하는 건 쉽지만 저희가 보통 더울 때 통풍 시트나 온풍 시트 혹은 이제 바람의 세기 조절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BMW 8.5는 굳이 메뉴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클릭을 해야 되는, 그동안 내비도 보이지 않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불편한 점은 뭐냐, 저희가 통풍 시트를 낄 때 네. 버튼을 딱 누르고 1단이냐 2단이냐 3단이냐 그쵸. 이런 단계를 조정하는 컨트롤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친구는 차가 틀어주는 대로 저희가 통풍 시트를 받아야 됩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단계를 조절하니 뭔 소리지? 통풍 지금 있어요. 네네. 지금 끄기로 돼 있는데 네. 위로 하나 올리면 약하게, 중간, 세게 단계 있는데 이게 단계가 아니에요. 그럼 뭔 소리입니까? 이게 켜지는 조건인 거예요. 보시면 네. 약하게라도 들어왔을 때 네. 그러면 통풍 시트를 약하게라도 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1단인 줄 알죠? 그렇죠. 네. 근데 전혀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왜 안 켜지는 걸까 하면은 요거는 통풍 시트의 세기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통풍 시트가 차에서 너 언제쯤 통풍 시트를 받고 싶어 할 때 하는 단계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세게 하니까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으로 세팅을 해뒀을 때 네. 정말 더운 날에는 중간에서도 통풍 시트가 켜집니다. 에어컨 오토 개념이네. 그렇죠. 오토 개념이에요. 아. 근데 이거를 통풍 시트에까지 적용을 해놨다. 온열 시트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네. 이 화면이 나오면 변경해야 될 차로가 있는 그런 구간에서는 내비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럴 때 에어컨 온도를 못 바꿔요. 음성인식을 좀 생활화하세요. 똑똑하지가 않아요, 이 친구가. BMW 에어컨 21도로 틀어줘. 잠시 후 결과가 대형 판교로 21일로
21개의 이런 내용을 찾았습니다. 아, 이거는 차주님 잘못이에요. 이게 어떻게? 아, 차주님이 평소에 너무 훈련을 안 시켜가지고. 제가 통역을 너무 시키지 않았다. 예, 예, 예. 아. 얘도 쓰면 쓸수록 이게 어쨌든 학습 능력이 올라가가지고 성능이 그렇죠. 좋아집니다. 네. 아, 오늘 아주 이 차에 대해서 장점은 아주 본질적인 얘기, 뭐 네네. 운동 성능, 롤 억제 막 이런 얘기해 주시고 단점은 이런 소소한 얘기해 주면서 네. 아주 이 밸런스를 잘 맞추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실생활에선 이런 게 중요하니까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우리 차주님 때문에 나 너무 웃겼어요, 사실. 어떤 거? 예, 사전 인터뷰를 저희가 하는데 네네. 이 차 왜 샀는지 그리고 이 차의 장단점을 이제 적어달라. 네네네. 장점에 잘 웃고 잘 받고 리액션이 좋다. 알고 보니까 자기의 장점을 적어주셨어. 아니 그냥 장단점이라고 간단히 간략하게 적어주셔도 되겠으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모두의 리뷰에 신청하고 내 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아니 아무리 장단점이라고 얘기했다고 자기 장단점을 적어주시면 어떡합니까? 오늘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네. 그래도 이렇게 일하면서 이런 즐거운 에피소드를 네네. 주셔서 덕분에 제가 많이 웃었어요. 아유,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유, 즐거우셨다면 네. 모두 오케이입니다. 우리 차주님의 장단점 네네. 궁금하진 않겠지만 제가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아니, 공개까지는. 저한테 적어주셨습니다. 예, 자기 장점 잘 웃고 잘 받고 리액션 좋고 잡지식이 많다. 그리고 단점은 리액션에 영혼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체력이 약하고 그렇게 적어주셨어요. 오늘은 어찌됐든 이 차와 우리 요리사 차주님의 리뷰 네네. 예, 봐주시느라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야, 방금까지는 조용히 가다가 또 밟으니까 또 이게 확 180도 바뀝니다. 네, 이게 바로 바뀌니까. XM입니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노트라인 노트라인 터치의 모든 bil 진짜 너의 목소리를 들어봐 노트라인 노트라인 윤성로의 자동차를 그의 시선을 비켜갈 자 그것도